첫 제사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집은 요새 사람들이 시집갈 때 그렇게 걸으라고 하는 경상도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남녀 상도 따로 쓰면서 밥 먹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제가 오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 비울 때면 나보고 오빠 밥 차려주라고 오빠 밥 차려주라 하던 엄마였습니다. 오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암튼 그런 가부장적인 집이고 저는 성인 되자마자 탈주해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이런저런 차별에 참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저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고 성인도 됐고 해서 그런 기억은 어린 시절의 해프닝 정도로 기억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웬걸 오빠 놈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진 몰라도 우리 집에 올 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오빠의 실체와 저희 집의 가부장적인 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참하고 똑부러지며 다정한 언니였어요.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니 솔직히 정말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결혼 전 엄마 생일에 왜 네 여친은 연락도 없냐?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던 우리 엄마 아빠를 오빠가 나름 잘 컷한다고 생각했어요. 오, 나이 먹고 결혼하더니 철들었나 싶을 정도로 중간에서 커트를 잘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나서 추석 때 엄마가 새언니 일 시키는데 오빠 놈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과일 먹자고 과일 가져오는데 당연히 새언니 앞에 과일이랑 칼을 주고요. 제가 괜히 머쓱해서 과일이랑 칼 뺏어서 깎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네가 깎냐? 며느리 칼 솜씨 좀 보자. 과일을 잘 깎아야 예쁜 아이들이 나온다는데 실력을 좀 봐야지 하길래 엄마 아무나 하면 어때서 그리고 옛사람 티내지 마. 그런 거 좀 하지 좀 마 하고 그냥 제가 깎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밥 먹을 때 새언니 보고 와서 국 좀 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님한테 왜 그래 냅둬 내가 할게 이러니까 손님은 무슨 손님이냐? 이제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시키냐? 며느리한테 국 뜨는 것도 눈치 보면서 시켜야 하니? 하시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엄마는 새언니 불편하게 왜 이렇게 말을 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시키지 말고 시키고 싶으면 진짜 가족인 오빠한테나 시켜 라고 했더니 뭣도 모르면서 어른한테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가 눈치 보더니 자기가 한다고 일어섰는데 엄마는 괜히 저한테 화를 내시고요. 오빠 부려먹으니 좋냐고.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니까 새언니가 제가 불쌍했는지 본인이 하겠다면서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첫 명절이 끝나고 솔직히 오빠 이혼당할 줄 알았어요. 그 외에도 우리 엄마가 시짜질 겁나 했습니다. 말려도 안 듣고 새언니가 1인샵을 하는데 어떤지 봐야겠다며 말도 안 하고 찾아가고 둘 다 맞벌이인데 우리 아들 아침은 꼭 챙겨줘야 한다는 둥 새언니 앞에서 오빠 인물자랑 등등 완전 심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잘 살길래 집에선 잘하나 싶었는데 어제 첫 제사에서 대판 난리가 났어요. 새언니가 오자마자 가방도 안 내려놨는데 엄마 시짜질 발동을 걸었어요. 할 거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리고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거 입고 왔어? 너 일할 생각 안 하고 왔니? 빨리 이쪽으로 와서 전 담아서 내가라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빠는 그냥 소파에 가서 앉았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오빠한테 가더니 너네 집 조상이잖아. 넌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집 분위기 가뿐싸. 엄마가 뒤집게 내려놓고 너 지금 뭔 소리냐고 달려갔어요. 새언니 하는 말이 이 제사가 누구 제사인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집 제사 도우미인가요? 제가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반반 안 해온 것도 아니고 결혼을 오빠랑 했는데 왜 어머님이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제가 노예예요? 일하러 시집 왔나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저는 땡땡이랑 결혼한 손님이에요. 그리고는 오빠를 향해 너는 왜 머저리같이 네 와이프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도 타격이 없어?
너희 조상 제사에 넌 왜 왕처럼 행동하고 있냐고. 어머님, 제 말 이해 안 되시면 저는 그냥 갈라서겠습니다. 이러고 확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오빠는 어버버거리다가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새언니는 그 길로 바로 친정 갔고 오빠는 차마 친정까지 못 들어가겠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는 지금까지 연락 안 됩니다. 새언니 카톡에 결혼사진, 디데이 다 내리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제서야 판단한 오빠가 친정 가서 빌고 했지만 문도 안 열어줬대요. 어디 우리 딸 이렇게 부려먹으려 하냐고. 그리고 당일날 바로 찾아와서 빌어도 시원찮은데 남편이라는 놈이 상황 파악 안 되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하라고 사돈 어른께서 말씀하셨대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혼할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 들어봄직한 기막힌 썰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다니 뭔가 놀라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랑 오빠가 너무 꼬셔요.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아봐야 정신 차릴 것 같긴 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요즘도 그런 집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혼자 살아야 된다고 봐요. 스니님은 정신이 똑바로 바뀌셨네요. 같이 난리치는 신우이들도 많은데 멋지십니다. 오빠가 정신 차리고 본가랑 연을 끊던지 진짜 이혼을 하던지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셋째 가졌다 하니 자기 부양해야 되니까 지우라던 막말 시부. 이제는 손주한테도 막말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크게 싸우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편과 함께 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인이 된 큰애가 시댁에 새해 첫날 인사를 드렸는데 수련회 참석으로 오후 2시에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잔소리를 퍼부으시더니 다짜고짜 너는 인간 쓰레기고 니네 엄마도 쓰레기, 니네 식구 다 인간 쓰레기들이다 라며 소리를 치고 끊어버린 겁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온 아이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물었더니 놀라고 서럽고 무서웠다고 저에게 울먹거리며 이 이야기를 하네요. 친구들 옆이라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며. 20년째 며느리인 저한테 막 하시고 전화 문제로 고통을 주시더니 이젠 큰 아이한테까지 막말을 하시네요. 어릴 때 시집와서 너무 무섭고 독재적인 시아버지께 나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일주일마다 전화 드렸더니 3일에 한 번 하라고 했더니 하루에 3번씩 하라고. 지금 3일에 한 번씩 전화했다고 유세 부리냐? 다른 집 며느리는 끼니마다 한다 그러더라.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잘만 한다더라. 너는 내가 뭘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네, 안 궁금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서서히 줄여서 근래엔 한 달에 한두 번만 드려요.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집의 상황이나 모든 걸 알아야 하시고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생활비부터 아이 교육까지 참견하시길래 그때마다 남편과 싸우기 일쑤였고요. 셋째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드리니 그때부턴 임신 5개월이 넘어서까지 매일 전화로 아이 없애라고. 화냈다가 회유했다가 결국엔 제가 말을 안 듣자 새벽 6시에 쫓아오셨고요. 너희는 나중에 우리를 부양해야 되니까 셋째까지는 너무 많으니 수술하라고. 매주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니 그땐 무서운 마음에 반항도 못하고 아이 둘을 업고 메고 버스 타고 1시간 가까이를 혼자 갔어요. 남편은 자영업자라 주말엔 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바빠서 점점 가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여전히 통화할 때마다 전화하라고 1시간씩 잔소리를 하시고 이야기하다가 본인 화가 주체가 안 되면 끊었다가 다시 하고 또 끊었다가 다시 하는 걸 하루 종일 반복하셨고요. 틈만 나면 니네 부모 전화번호 대라. 내가 너희 부모한테 딸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냐고. 어떻게 이런 딸을 시집 보냈냐고 따져야 되겠다 하시곤 했어요. 그럴 땐 저도 반박하고 따지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요. 시어머니도 제 편은 아니셨고 저만 보면 뉘 집 며느리는 어느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를 벌고 능력이 있는지 아냐면서 저를 무시하셨어요. 시어머니께 감사한 것도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었고요. 한 번도 그동안의 제 고충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저한테 막말하실 땐
잘 참고 외면했던 남편이 이번엔 아이와 가족에 대한 막말에 화를 내더군요. 다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겠다. 내가 가족을 보호하겠다며 붕괴하더니 그 일 있은 지 딱 한 달 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치매랍니다. 요즘 점점 이상했다나. 시어머니하고 치매로 말을 맞췄더군요. 그러니 저한테 우리 애들은 참고 넘어가라는 거네요. 본인 아들 곧 생일이니까 같이 밥 먹자고요. 헛웃음이 나오네요. 인간 쓰레기라는 한마디로 제가 그동안 너무도 잘못 살아왔다는 걸, 멍청했다는 걸 망치로 얻어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하던 나 때문에 내 새끼까지 무시를 당하는구나. 울분이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와서 감당이 안 돼요. 치매라서 20년 넘게 나한테 고통을 준 거냐 하니 그럼 평생 안 볼 거야? 너 보고 같이 밥 먹자고 안 했어. 물어본다고만 했지. 방패는커녕 또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네요. 그동안 힘들어도 내 편 아닌 남편과 자식을 셋이나 낳은 죄로 우울증에 화병에 공황장애까지 떠안고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다 무너집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나만 참으면 된다. 멍청하게 살았네요. 내 아이한테까지 막말하는 시아버지를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비슷한 사람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향내나 맡으라고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후기. 말할 힘도 없어서 이 링크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죠. 일주일 동안 말도 없고 서로 냉랭하게 지내다가 주말 저녁에 술 한잔 하자며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자기가 잘못된 줄 더 알겠다며 내 와이프 자식도 못 지키고 중간에서 휘둘려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에 자기 혼자 가겠다네요. 시댁 가서 단판 짓고 앞으로 며느리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치매 진단은 아직 안 받았는데 곧 받으러 갈 거다 하길래 치매든 아니든 관계없다.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서 케어하라고요. 그리 하겠다네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이미 싹 다 정리했다는데 믿어보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질타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의 답답한 세월로 인해 아들까지 이런 대접을 받게 한 것 같아 참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기만 해요. 이제라도 그러지 않으려고요. 무시당하지 않게 제 스스로 저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지금 치 떨리죠? 그래서요? 쓰니가 지금껏 대응한 건 말대꾸 몇 번이 다인가요? 쓰니라도 발길 끊고 전화 차단했어야죠. 찾아오는 거 무섭나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어른이니 예의가 아닌 것 같나요? 예의고 나발이고 인간 아닌 것들한테 사람 대접하니 사람 탈 쓰고 사는 짐승이 됐잖아요. 문 안 열어주면 두드리고 욕하나요? 그냥 두세요. 옆집에서 신고하겠죠. 공포스러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편이 겁나나요? 지금 이 집에서 쓰니 빠지면 누가 제일 아쉬울까요? 제발 자존감 찾으시고 남의 편이 방패 돼줄 거란 헛된 기대 버리고 스스로 방패가 되세요. 댓글 2. 님 이젠 영 끊고 사세요. 치매라 참 변명도 가지가지네요. 남편은 가족들을 쓰레기라고 하는데도 참고 넘어갈 수 있대요? 갈 거면 혼자 가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넘어가면 애들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사셔야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